이번 시간에는 동일성 확인, 자동차 재원 튜닝 사항 확인하기와 표기 관련 업무 수행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동일성 확인의 26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달인 이용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정비검사 첫 번째 시간으로 등록번호판, 봉인 및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실차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거를 배워볼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자동차 재원 및 튜닝 사항 확인하기와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튜닝은 학습자들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자동차 각 부품의 설계와 표준이 되는 재원표를 확인하고 재원표에 따라 튜닝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대행자가 시행하는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진행이 되는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 재원, 튜닝상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자동차 재원, 튜닝상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재원표에 따라 자동차 튜닝상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재원표에 따라 길이, 너비, 높이, 최저지상고, 차량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차대번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표기 업무를 숙지할 수 있으며 자동차 차대번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표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공학, 자동차 전기전자 정비, 자동차 기관 정비, 자동차 셰시 정비, 자동차 검사 기준입니다. 핵심 용어는 자동차 재원, 자동차 튜닝, 차대번호 표기입니다. 자동차 재원 구조 변경 사항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 자동차 재원 구조 변경 사항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 안전 및 유의사항. 실습 시작 전 실습 순서를 정하고 실습 기기 및 공구와 관련 서류, 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차량의 진행 앞, 뒤, 옆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회전체 장비가 작동할 경우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미끄럼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물기나 오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동차 정비 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걸 배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배울 내용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자동차 재원, 튜닝 상황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자동차 재원, 튜닝 상황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동차 튜닝은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좀 알겠는데 자동차 재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 재원이 뭔가요? 네, 자동차 재원이란 자동차의 외양, 크기, 무게, 성능, 구성품 등의 명세서 형식 등을
자동차의 각 부품의 설계와 제조의 표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형식 승인이나 필요한 인증을 받는데 이러한 것을 통칭해서 자동차 재원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 재원은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가 되고 자동차 등록, 검사, 튜닝 목적에 사용되고요. 자동차의 기술 특성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자동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선생님, 자동차 재원이 자동차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자동차의 재원에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차체 및 오버행, 축간거리, 윤곽거리, 하대 옵셋, 물품 적재 치수, 차량 총 중량, 체조 지상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에는 각각의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아, 자동차 재원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또 거기에 이 세부 내용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세부 기준이. 와, 선생님, 벌써부터 걱정되는데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한 자동차 재원에 대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길이는 13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차체 앞에 가장 돌출된 부분에서 차체 뒤에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단, 번호판 볼트, 너트나 견인용 장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너비는 2.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옆면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단, 접이식 후사경은 접은 상태에서 돌출된 부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동차의 높이는 4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접지면과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단, 탈부착식 루프레일이나 캐리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체는 자동차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차량의 바퀴는 포함하지 않고 자동차 가장 뒤에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까지의 수평 거리를 뒤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단 범퍼 및 견인용 장치 등은 제외합니다. 축간 거리는 자동차 앞바퀴 축의 중심과 뒷바퀴 축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만일 세 축 이상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앞바퀴 축의 중심으로부터 제2축과 마지막 축 중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윤곽 거리는 자동차의 좌측 바퀴 중심에서 우측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며 복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륜 중심 간의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하대 옵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대 내측 길이의 중심에서 후차축의 중심까지의 차량 중심성 방향의 수평거리를 측정합니다. 다만 땡크롤리 등의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용적 중심을, 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부의 중심을 하대 바닥면의 중심으로 합니다. 물품 적재 치수는 내측 길이와 내측 너비, 내측 높이의 기준이 다릅니다. 내측 길이는 일반형 화물 자동차는 차량 중심선의 평행한 적재함 내부의 앞뒤 끝면 사이의 최단 거리, 벤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실 최후반 좌석 등받이 높이의 격벽에서 적재 장치의 최후단 바닥의 좌우 중간까지의 차량 길이의 방향 수평 거리를 측정합니다. 내측 너비는 차량 중심선의 직각인 좌우 내측 측벽 사이의 최단 거리를 측정하고 벤형 및 상자형은 적재 장치 내측 높이의 2분의 1의 위치에서 차량 중심선의 직각인 수평한 내측 직선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내측 높이는 일반형 화물 자동차는 적재함 바닥면에서부터 측벽 상단 벤형 또는 상장의 자동차는 적재함 천장까지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합니다. 자동차 중량에 대한 용어 중 공차 상태는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예비 부품 및 공구 및 기타 휴대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 타이어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적차 상태는 공차 상태의 자동차에 승차 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입니다. 공차 상태의 중량을 차량 중량이라고 하고 적차 상태의 중량을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차량 중량은 20톤, 다만 승합 자동차의 경우는 30톤,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이고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지상고는 공차 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 부분 외의 부분은 지면과 사이에서 12c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지면과 자동차 중앙 부분의 최하부 거리를 측정합니다. 야, 선생님, 이 자동차 재원에 정말로 많은 기준들이 있었네요.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재원의 다양한 기준들은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자동차 튜닝에는 관심이 많은 이 학습자들이 많으니까요. 얼른 알려주세요. 네,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검사는 튜닝이 승인을 받은 건지 승인된 내용대로 튜닝을 한 건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이 튜닝을 할 때 이 부분은 튜닝이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튜닝에는 튜닝 제한 대상과 튜닝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튜닝 제한 대상에는 5개 항목과 장치에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구조에는 최저지상고, 중량 분포, 최대 안정 경사각도, 최소 회전 반경, 접지 부분 및 접지 압력에 해당되고, 장치에는 조종장치, 완충장치, 전기전자장치, 착유리, 경험기 및 경보장치, 방향지시 등 기타 지시장치, 후사경, 창닫기, 기타 시야 확보장치, 속도계 및 방화장치가 해당됩니다. 튜닝 승인 대상으로는 구조에 2개 항목, 장치에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구조는 길이, 너비, 높이, 차량 총 중량이 있습니다. 장치는 원동기 및 동력 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경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 적재장치, 소음 방지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 용기 및 그 부속 장치입니다. 네, 선생님. 만약에 제가 차량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을 확인하고요. 그걸 바로 작업을 해서 바로 운전하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비록 튜닝 승인 항목이라 하더라도 튜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우선 튜닝 승인 신청 서류가 필요한데요. 먼저 변경 전후에 주요 제원표와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전후에 자동차의 애관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 후에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에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검사소에 방문해서 승인 신청 서류와 함께 승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승인 신청 후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를 검토 후 승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 내역에 따라 자동차 정비 사업장에서 변경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튜닝 작업 완료 증명서를 첨부해서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 안전공단 검사소에 튜닝 검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튜닝 검사 후 검사 합격 시 자동차 등록 관청 전산 입력 및 자동차 등록 중에 튜닝 내역을 기입하면 1년의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자동차 재원 튜닝 사항 검사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버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재원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 측정정 상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는 공차 상태여야 하고 수평면에 수평하게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 압력은 보통 주행에 필요한 표준 공기압을 하고 자동차의 고정 탑재 장치는 탑재된 상태로 하고 접을 수 있는 장치는 접어야 됩니다. 또한 외계식 창, 환기 장치 이런 것들은 닫혀 있어야 되고 쉬는 안테나 이런 경우 후사경 이런 것들은 제거한 상태, 폴 안테나는 최저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석의 위치가 전후 또는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자석은 각 자석의 기준 위치에 고정된 상태여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자석을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방 또는 전방으로 고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여야 하고 자석 등받이의 부착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치에 고정한 상태여야 됩니다. 또한 견인차를 부착한 경우에는 드로아이의 중심축이 연직인 상태에서 측정하고 측정 단위는 미리로 하고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는 높이와 관계되는 항목의 측정은 저온표상에 명시된 형식의 피견인차가 연결된 상태여야 됩니다. 예, 자동차 재원의 측정 조건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재원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 측정 방법은 자동차 최전단과 최후단을 기준으로 투영시켜서 차량 중심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제가 줄자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튜닝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한번 튜닝 검사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먼저 자동차 구조 2종 튜닝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튜닝을 승인받지 않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조 2종을 실측하고 그 재원의 허용 범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후 차량의 총 중량이 증가되도록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를 증가하는 튜닝은 승인을 제한합니다. 이때 최대 허용 범위는 13m, 연결 자동차는 16.7m, 너비는 2.5m, 높이는 4m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허용 범위가 길이가 13m, 연결 자동차는 16.7m, 너비는 2.5m, 높이는 4m 이내. 이거는 꼭 기억해야겠네요. 예, 차량 총 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차량 총 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튜닝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허용 거리를 위반하거나 하대 허용 높이를 위반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번에는 자동차 구조 13종 튜닝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자동차 구조 2종처럼 튜닝을 승인받지 않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자동차 구조 13종의 근거 법령에 준하여서 각각의 승인 조건에 따라 관능 검사, 실측을 확인해서 승인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튜닝 승인 사례집과 위반 사례집을 참고해서 검사를 수행해서 불법 튜닝 사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동차 재원, 튜닝 사항 확인 검사가 끝이 나는 거군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이게 하나씩 배워가니까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튜닝 사항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자동차 재원 튜닝 사항을 확인하고 꼼꼼히 검사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기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 관련 업무 수행요. 이거는 도통 감이 안 오는데 어떤 건가요? 예, 문원 씨.
제작자가 시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대 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동차 검사 대행 시행자가 하는 표기 및 정정 표기 방식을 의미합니다. 정정 표기 방식이라면 어떤 기호로 표기를 하는 건가요? 예, 정정 표기 기호는 알파벳 대문자 X로 표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 표기 시행자가 시행하는 각인은 가로 3mm, 세로 6mm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차량에 표기를 해야 될 텐데 어디에다 표기를 하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표기의 위치는 차대 번호는 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해서 우측 앞쪽 상부에, 원동기는 운전석 전방을 향해서 우측 실린더 블럭에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표기를 잘못해서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기 정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기 시행자가 표기의 인정 또는 명령에 의해서 재표기를 할 때 종전의 표기를 정정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 적절한 위치에 다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또한 표기는 각 자리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한 줄 또는 두 줄로 표시하고 처음과 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종부호, 숫자 또는 알파벳 위의 부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표기 시행자가 표기를 시행할 때 오표기로 인해서 표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 적절한 곳에 적당한 표기를 하고 그 표기 전후에는 표기 시행자의 고유한 각인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기 시행자는 확인 검사 또는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절대로 표기를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는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정정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정정 표기까지 배웠으니까 표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 먼저 차대 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동일성 인정 및 재표기 신청을 받을 때는 그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해서 동일한 경우에 하나여 인정하거나 재표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만일 표기가 없거나 지워져 있는 경우 혹은 알아보기 곤란할 때 이런 경우는 표기 내용이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표기 부호를 정하여서 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표기 관련 업무 수행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표기 준비 차량을 전용 리프트로 이동하고 연사기로 기존 차대 번호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후 유압식 자동 타각 기계를 준비합니다. 만약 차대 번호가 직각 모양이면 유압식, 둥근 모양이면 공압식 타각기를 준비합니다. 저는 차대 번호가 직각 모양이니 유압식 타각기를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난 후 기존 차대 번호 위치에 모두 정정 강의 알파벳 대문자 X를 타각하고 새로운 차대 번호를 전체를 타각합니다. 그리고 인주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탁본을 떠서 차대 번호 변경 신청서에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대 번호 재등록 신청 시에 탁본을 붙이고 차량 등록증에 차대 번호 재표기 시행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표기 관련 업무 수행을 모두 마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자동차 재원, 튜닝 사항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역시 현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니까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서 직접 자동차 정비 검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누구든지 검사를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부터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이 측정 방법. 자동차 최전단과 최후단을 기준으로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의 평행한 방향의 최단 거리를 줄자로 측정. 높이 측정 방법. 자동차의 전면, 후면 또는 측면을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의 수직인 방향의 최대 거리를 줄자로 측정. 너비 측정 방법.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을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의 직각인 방향의 최대 거리를 줄자로 측정. 차량 총 중량과 관련하여 자동차 길이, 너비, 높이를 증가시키는 튜닝은 승인을 제한. 최대 허용 범위인 길이 13m, 연결 자동차는 16.7m, 너비 2.5m, 높이 4m를 초과했는지 확인. 차량 총 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차량 총 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제한. 기존 차대 번호 위치에 모두 정정 각인 X 표시를 타각하고 새로운 차대 번호를 전체 타각, 인주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탁본을 떠서 차대 번호 변경 신청서에 붙임. 차대 번호 재등록 신청서에 탁본을 붙이고 차량 등록증에 차대 번호 재표기 시행을 기록.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재원, 튜닝 사항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강의 중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중요한 다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자동차 재원 및 튜닝 사항 확인하기와 표기 관련 업무를 배웠는데요. 표기 관련 업무 중 각인 대장 관리와 표기 시행 대장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표기 시행자는 각인 대장을 비치하고 새로운 각인을 구입 또는 폐기할 때는 각인의 앞형 탑본을 기록 및 관리해야 됩니다. 각인 대장은 30년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또한 표기 시행 대장을 관리할 때는 표기 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차대 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차대 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시행 대장에 표기한 앞형 탑본을 부착해야 됩니다.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네요. 역시 선생님의 설명은 항상 빼먹을 게 없는 핵심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구나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재원, 튜닝상 확인 및 표기 관련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